이전 영상에서 고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음, 좀 재중심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고독이라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워한 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럴 시간을 즐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체로 고독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그게 힘들어서 그러신지 술을 더 이렇게 즐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 그 고독과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술? 예, 술. 음. 뭐든지 연관이 있어요. 술뿐 아니라. 네, 그 술을 먹으면 양리작용에 의해서 네,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울했던 사람도 술을 한 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이렇게 약간 뜨잖아. 네네네.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즐기는 거는 좋은데 술이라는 게 이제 중독성이 있으니까 네, 알코올이 네,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양이 늘는 거예요. 네, 양만 넣는 게 아니라 도수도 늘어. 네, 그러면 이제 중독 상태에 빠지고, 네, 중독 상태에 빠지면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고, 낙후되고, 이러니까 또 자포자기해서 또 술 마시고, 그럼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술은 어느 정도가 좋으냐, 그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럼 그런 정도가 어디나 그 우리 선생님이 말했듯이 한 잔만 더 하면 이갈 때 딱 맞고 네, 뭐 화장실 갈 때 뒤축을 들 수 있으면 괜찮다. 네. 말은 쉬운데 어렵죠. 해보세요. 그게 되는 거. 어렵죠. 응. 네. 술을 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그 고독을 위해서 그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술 마시면 당장 양리작용 때문에 달라지니까 쉽잖아요. 네,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일하는데 고통도 따르고 말이지. 재미없죠. 그럼 술 한 잔 먹으면 금방 그렇게 신속하게 이제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마약이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그런 거. 그 요새는 마약 같은 게 더 다양하게 막 발전이 네. 되니까 그 잠깐 순간에 그걸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 알다시피 폐인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독을 이기는 방법을 그런 걸 선택하지 말고 생산적인 거. 내가 고독을 씹고 나오는 게 있을 거야. 네. 사유를 많이 하면. 그럼 철학자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 비단 뭐 철학뿐 아니라 우리가 뭘 사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화두로 삼아가지고 생각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독을 벗어나는데. 그럼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좀 그런 고독감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중독 같은 거에 빠질 위험이 좀 높은 위치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질 위험도 많고 네. 반대로 철학자가 될 소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느 것을 선택해서 들어가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본인이 수월하게 술 한 잔 이러면 그리 빠지는 거고 이거 왜 이래? 어디서 왔어? 그럼 어디로 가는가? 뭐 명제는 많다. 나는 누군가 뭐 만에 파전 그런 거 가지고 뭐 10년씩 들어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 선생님, 그러면 그러한 성향이나 이런 성격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 어,
형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영향을 받고 네. 그것이 습관화되고 네. 습관화된 것이 내 성격이 되고 그렇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형성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되고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막 본인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법을 뭐 그냥 술 먹는 데만 이렇게 해소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그런 고독감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찾을 수 있거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수도 있고 자기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의지가. 그때 쾌락했던 그 쾌락감 네. 그걸 못 잊어서 그럽니다. 음, 그 술 먹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되면 요것만 먹고 술 절대 안 먹는다. 또 이러거든. 그만큼 어려워요. 이 중독 상태에 들어가면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든지 끊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생겨야 돼. 그걸 끊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료적으로. 있지만은 자기한테서 이걸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게 유효한 거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갖다 놓고 말이지. 그거 아무리 적용해봐야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좀 그런 의지를 만들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의지를 만드는 방법은 말하자면 동기를 심어줘야 돼. 이래 살아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이제 뭐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대화를 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의지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될 일이고. 어쩔 수가 없는 네, 거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싫다면 평양을 감싸도 싫다고 그러거든. 속담에. 그런 식이에요. 그 또 대체로 그런 고독이나 이런 분들이 또 되게 그런 걸 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냥 건들지 마라, 그냥 나 좀 내비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성격은 내가 잘 안다. 네. 이런 식으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의 그러한 어떤 그래도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려 그러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어둠에 있으면 좀 빛이 있는 대로 이렇게 끌어와 주려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좀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 넓으신 분들. 그러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강제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어디에서 두는가 하는 게 문제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술 중독 때문에 음주운전 같은 것도 많아지고 말이지. 그것도 사고도 많이 생기고 살인도 생기고 막 이러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 술 안 먹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무골호인이야. 무골호인이니까 술이 들어가야 용기가 나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동기화시켜 주는가. 그 이제 한때는 요새는 그게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술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그 비용을 얹어가지고 물었어요. 치료 비용을. 만일 중독자가 나오면 치료한다는 거. 그걸 정립해가 병원을 세워. 그 알코올 전문 병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제 강제 입원하는 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를 이 사람을 그냥 폐인으로 둘 것인가? 그래도 잘 그 재활해서 사회적인 일원으로 그래도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합의사항이지. 사회적인. 네. 근데 내 인상은 이 술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너무 관대하다 그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레지던트 할 때, 그때 통계니까 오래된 통계예요.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한국. 그거는 이제 뭘 근거로 했냐면 술이 팔려나가는 네. 그 양을 가지고 인구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대비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1위야. 그랬더니 그때 또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 틀린 조사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건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네. 근데 그건 듣기 싫거든. 네. 듣기 싫으니까 바로 안 본단 말이에요. 네. 바로 안 보니까 그런 환자가 늘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가수 김누구 뭐 2년 6개월 형을 때렸다고 말이지. 그것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하다 이러는데 내 생각은 그거보다 좀 더 때려야 돼. 더 세게. 예. 네. 그래야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네. 그보다는 첫째 자기가 술을 먹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산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여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꾸 관대하게 말이지 뭐 반성했다 뭐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갖다 붙여가지고 유예해주고 이래 뿌리면 그러고 또 이제 뭐 힘없는 사람은 또 형을 받잖아.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술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겠다. 참 관대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건데 내가 하나 예를 들면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생활지도연구소 네. 상담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늘 본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면담을 해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자기는 선을 보면 이 성공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묻고 이래가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술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뭐냐 하면 자기도 결혼하면 술 중독자와 만나면 어떡하는가 하는 데 대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내하기를 그거는 네가 술에 대해서 그만큼 어려움을 가지면 술을 안 먹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서로 교분을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이건 뭐 상식적인 일이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남자라면 술은 한두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주정 중독이기 때문에 주정 중독자를 어떻게 대우하면 되는가 하는 게 벌써 습관적으로 익숙해진 거야, 다루기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술 안 먹는 사람 다루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술 먹는 사람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한다, 뭐 피했든지 뭐 했든지 자기 습관이 생겼을 거야. 그대로 하면 피할 수가 있거든. 근데 술 안 먹는 사람하고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지. 더 어렵다. 더 어려우지.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남자라면 한두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순이잖아. 자기가 날 찾아오는 거하고, 그지?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습관이 어떻게 붙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참, 그래서 정말 그 어릴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보고 자란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것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거, 그거는 발자국이 적게 남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모래사장에 아무도 안 뒤졌는데 발자국 남기는 것 같아. 발자국이 많은 길에 내 발자국 남겨봐야 어느 게 내 발자국인지 모르잖아. 그러고 지우기도 쉬워. 그러나 어릴 때는 지우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지키면 지키는 대로 발자국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경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무수히 얘기하면 첫사랑 다 해봤겠지만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 왜 못 잊느냐? 지금 부인이 훨씬 나은데 그래도 못 잊는 이유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첫 번째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게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 그 당시에 그게- 그게 굉장히 그렇지. 내 삶에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이게 좋고 나쁘다 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변에 대해서 적합한 적응을 했는가, 그런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터득했는가, 네. 이런 게 문제인 거지. 그게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 뭐 법률적으로 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참 그렇지만 어쨌든 진짜 그게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일단 경험이 나에게 남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나의 성격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성격이 됐든 그런 고독함을 즐기는 법이 됐든 결국에는 내가 형성된 나의 이 성격을 풀어나가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고 그럼, 예. 그게 제일 힘센 사람이 나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음. 이게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사람보다 자영업 하는 사람, 혼자 장사하는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이 더 강한 사람. 그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네. 지가 책임지고 지가 헤쳐나가. 네. 그러나 회사에 있으면 경영진이 있으니까 경영진이 책임지고 해결하지. 네. 나는 한 달 지나면 한 달 월급을 받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그런데 비유할 수가 있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고독함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그런 직장에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더 많이 그 고독한 분들이 많겠네요. 아니 고독은 다 그냥 다 모든 다른, 사람이 네. 다 성향이 고독. 다만큼 다를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있잖아. 네, 석가, 시달다. 네네. 그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부를 게 뭐 있어? 술이면 술, 여자면 여자, 뭐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거는 그 성 안에서 다 있고 때가 되면 지가 임금도 될 처지인데 그 고민하는 고독. 그래서 이 고독이 고독이라고 하면 하나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독이 지금 주제로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고독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풀면 되는가? 네. 그거 알기 위해서 수도 생활하기 위해서 야밤중에 말 타고 담 넘어서 인도로 간 거야. 그래서 깨달은 게 생로병사다. 생로병사 가는 게 그게 다 고독이에요. 네. 결국엔 진짜 고독을 알기 위해서는 또 종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거는 사실인데 네, 종교가 그런 진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종교의 재단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없는 소리도 좀 붙여야 돼. 그럼 없는 소리가 어떤 소리를 붙여야 되냐면 신비감이 나도록 만들어야 돼. 네, 보통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 교주는 했다 그거야. 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을 매일 뭐 얼마씩 마시고 살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일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기하겠어, 신기하지 않겠어? 신기하죠. 신기하지. 네. 그럼 그런 신기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니까 또 하는 얘기도 또 다를 것이다. 이렇게 빠져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믿는다는 거하고 종교를 연구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면 그래가 안 된다고 덮어놓고 믿어. 그거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뭐 그러니까 석가야래가 마야 부인이 그 출산시킬 때 옆구리로 나왔다. 그런 건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후대에서 더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그냥 나오지도 않아요. 또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걸었어. 7발자국을 걸으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린애가 지금 나오면 무게가 모자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 걸어가지고 더군다나 그 어려운 이 얘기를 했다. 얼마나 신선해요. 그러나 그건 불교 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신비한 그걸 믿으면 그거는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박사님하고 이렇게 고독이라는 것을 주제로 얘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뭐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나의 성격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성격마다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몇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